안녕하십니까. 진격의 6조 최창룡입니다. 저는 이번 115회 1차 합격을 했는데요. 일단 공부 기간은 본격적으로 한 거는 17년 8월부터 114회를 1차로 쳤고 1회차로 쳤고 이번에 115회 2회차 응시에서 합격했습니다. 학원 등록은 2007년도부터 해서 2007년도에 제가 자격이 안 됐었습니다. 미리 좀 해보겠다는 생각에 일단 등록을 했었는데 자격이 안 되다 보니까 모의고사도 시험 보지 않고 시험 칠 어차피 본 시험에 응시 자격이 안 되다 보니까 모의고사도 안 보고 스터디 활동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원에서 좀 아웃사이더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10년도에 다시 한번 해보려고 다시 재등록을 하게 됐고 그때는 아직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준비가 안 돼서 또 오전 수업만 듣고 스터디 활동도 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시험은 당연히 안 보게 되고요. 그렇게 시간이 쭉 흘렀고 2016년도 백종일 교수님께서 연락을 먼저 주셨습니다. 마음으로는 이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막상 이제 자신감이 없었는데 문자 한 통 받고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제가 16년도 이제 9월에 다시 등록을 했는데 그때 다시 왜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냐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주변 환경 정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학원은 주말마다 나오지만 숙제를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금방 갔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둔 노트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금방 지났고요. 다시 또 재등록해서 17년 8월 정도 그때 다시 시작하려고 저희 진격의 6조 으쌰으쌰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8월부터 114회 그러니까 2018년 2월에 시험을 봤는데요. 약 한 6개월 공부를 했고요. 6개월 공부하고 시험을 봤더니 제 개인적으로 이제 합격할 줄 알았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수기를 많이 보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를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도 이제 그렇더라고요. 이제 수기를 보게 되면은 고득점을 한 분이나 한방 합격하신 분 그런 수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모델 삼아서 하고 싶은데 진정한 고수는 오래 공부하신 분들, 그 3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들도 대단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수기를 많이 보실 때 수기로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데 오래 공부하신 분, 3년, 4년 공부하신 분들의 수기를 많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가 공부 환경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절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할 때는 8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했었는데 그 정도 시간은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시간을 좀 더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저는 이제 공부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노트를 이제 서브노트를 만들기 시작하실 건데 저는 용어는 180개 정도, 논술은 40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다 만들었고요. 제가 그 만드는 서브노트 작성 기간을 저는 공부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단지 내가 앞으로 공부할 준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하시면은 그 만드는 게 이제 중압감이 있어서 포기하시는데 저는 일례로 그래서 회식이 있으면은 소주 한 병을 먹고도 작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공부하거나 외우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냥 작성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런 걸로 포기하지 마시고 외우는 시간은 한 달이면 됩니다. 만드는 시간 5, 6개월 만드는 거 즐겨가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드실 때는 일단 노트를 만드는 시간은 공부 시간이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글씨체라든지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페이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제가 했던 정도의 그 수량을 만드시면 합격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 최종 모의고사만 응시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 합격권입니다. 거기서 좀 더 폭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시험 당일날 스킬을 좀 발휘한다든지 순발력 이런 거에서 합격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116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48일 남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준비가 조금 덜 되신 분은 내년 생각하시고 미리 한번 예행 연습으로 시험 치신다는 생각하고 잘 준비해서 116회, 117회 안에 합격을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시험 보니까 문제 중에 RCD 공법, CFT 강관, 연돌력과 언더스탠딩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 이제 용어 문제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4문제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량이 적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연돌효과는 문서로 썼는데 나머지 3문제를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 18문제 중에 이 4문제가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용어 문제다 보니까 제가 3장을 쓸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쓰지 않았는데 이런 거를 제끼고 나니까 쓸 게 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어 쪽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번 회차만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어를 좀 폭넓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때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자기가 서브노트를 다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그 서브노트 그대로 문제가 나오지 않을 뿐더러 그 서브노트대로 쓰려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잘 쓰겠다. 내 서브노트에 어떤 문구에 쓰는데 그거를 써야겠다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고 그 문제에 점수를 많이 받으려다가 다른 문제를 놓치게 됩니다. 저는 항상 용어 10장, 논술은 각 교시별 12장 적었고요. 이번에 3교시는 제가 좀 어려워서 11장을 적었습니다. 11장 적으니까 점수 좀 낮게 나오고요. 대신에 12장 적었어도 191점이 나온 교시도 있었기 때문에 장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자기가 제가 생각하는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안의 구성만 잘하시면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답안의 구성뿐만 아니라 4문제의 구성입니다. 한 문제를 내가 보내버리겠다라고 해서 4장을 썼는데 다음 문제를 2장 반을 쓴다든지 내용이 없게 쓴다든지 시간이 촉박해서 자기 실력 발휘를 못했다든지 하면 오히려 총점으로 보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적절하게 3장 쓴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배도를 하시면 더욱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학원에서는 이제 스터디를 하시게 되는데 스터디가 정말 전부입니다. 스터디 그 조 활동이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조가 많이 합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친하게 지내시고 자기 고민 털어놓으시면서 해결을 같이 하시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는데 일단 이걸로 마무리하고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이끌어주신 백종익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출장 가 계시지만 박광호 주교님 제 노트 품질이 높다고 소문이 났는데 박광호 주교님이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품질 많이 높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성현 주교님도 논술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으시고 김미진 교수님 이런 주교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체크 받으시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달 5월 28일 날 저희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
합격하는 모습을 정말 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한 달 전에 돌아가셔서 정말 아쉽고요. 이 합격의 영광을 아버지한테 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니 제가 잘 모시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 걱정 마시고 편히 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감사드리고 매주 주말마다 학원 나오느라고 저희 자식들 챙기지 못하고 처자식 못 챙기는데 저희 아내 이혜경 감사드리고 딸 수민이 시은이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